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기선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요. 그 금융부실 책임 조사본부장에 이 사용 내역, 지출 경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지급해라, 제출해라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특정 업무 경비와 유사하다, 그리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걸로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수사 중이란 거는 이 김영준 조사본부장이 10월 17일 이미 기소돼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를, 이건 제도 개선에도 필요하고 뿐만이 아니고 또 재직 중에 여러 가지 혐의 사실도 있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 내역서는 반드시 제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강 사장님,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겁니까? 자료 제출 지금 전해철 위원님 말씀에 예, 그 말씀하신 그 조사활동비는 그 부실 책임자들의 그 조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수사에 관련된 그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특정 업무 경비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사활동비의 내역 자체는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 관련된 그 부실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에 사용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그러면 전해철 의원은 의정 자료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람은 할 수도 없나요? 그 개별 내용들이 있었어요. 수사에 뭐 수사 관계자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요?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다 일률적으로 다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수사에 필요한 조사 활동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도봉 을구 출신 김선동 의원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국회 첫 국감 지켜보고 계신데요. 우리 이번 국감은 특히 대우조선, 그다음에 한진해운 그 부실 사태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금융위원장님, 네. 지금 그 한진해운 사태 지금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진해운 자체 처리는 법원에서 지금 법정 관리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류대란 문제는 관계부처 합동의 TF를 구성을 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아마 우리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한진해운 이 사태가 정말 해결되기는 굉장히 그 요원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뚜렷한 해법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 답답한 심경을 다들 좀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진해운, 대우조선 이런 사태에 이러저러한 저는 자잘한 것들 따져보고 책임 규명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하는 차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해법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서 논쟁을 붙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큰 줄기를 잡는 대안을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부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강만수 증인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안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지급 동의를 하자. 그러면 일거에 외국 자본도 다 들어올 것이다. 그 방안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방안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가치가 있다. 또 논쟁을 해봐야 될 그 필요가 있다면 논쟁을 해봐야 될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해서 지급 보증을 하면 해외 자본들 다 들어오고 해운의 이런 자본 부족 사태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피해가면서 우회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개별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적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법이 몇 가지 기재들이 있습니다. 주식은 100% 소각을 하고 상거래 채권, 스웨덴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실효시켰습니다만 그걸 우리는 소액주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나름대로 우리 방식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원들 전원 즉각 해임하고 그다음에 종업원의 고용 승계 문제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틀에 이런 포뮬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저러한 문제제기와 이러저러한 부분에서의 도덕성 이런 것에 머물러서는 저는 한진해운 사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방법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금융계나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한번 논의를 공식적으로 좀 해봐 주시고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건지 그리고 채워서 이 포뮬러를 이번에 한진해운 사태 해결의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진해운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수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보완할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한 10월 말경에는 논의를 마치고 이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에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입니다. 오늘 20대 국회 첫 정무위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가 일주일 늦게 시작된 점은 여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장률과 수출, 소비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25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전월재난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우리 정무위원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노력과 3당 간사께서 조금씩 양보해 우리 정무위는 전 일정을 치르게 됐지만 정무위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대우조선 문제와 한진해운 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또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기업들이 강제 기부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도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와 정부가 함께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 적어도 정무위만큼은 국민의 기대가에 부응하는 마지막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월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축소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시중은행과 금리 차이로 인해 공급액이 급증한 것 때문에 사전에 대출 요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건 거짓입니다. 보면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고작 0.21%고요. 급증했다던 문제의 기간 전년도 대비해서 9월 말 여신도 4천억이 줄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가계부채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더니 난데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그것도 단 이틀만 시간을 주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직결되는 보금자리론을 축소시켜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단 이틀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요. 이 문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저버리는 보금자리론의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을 이번에 대출 요건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직도 인식을 잘 못하시는데요. 한번 우리 내 집 마련하려고 한 젊은이들한테 요 국회만 나가서 바로 물어보셔도 이에 대한 정답이 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본인이 그 대부업 및 저축은행에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한 번만 신용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대출 시 신용등급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고 및 주의 안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이스와 같은 신용평가 정보업체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선 방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업체하고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연체율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과도하게 산정 근거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에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진행되는 것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홍보도 강화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스는 지금 홈페이지에 네.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제 등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홍보나 이런 알겠습니다.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기한 내 갚을 경우 신용이 하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출 요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 모형을 조금 더 저희가 정교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이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감독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가 우리 일간지에 기사를 실었었는데 그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한 맥킨지 보고서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네, 맥킨지 보고서는 조선업협회에서 네. 의뢰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선업의 향후 방향을 참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현재까지 이 보고서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예. 영향력 있는 그 일간지에다가 그 내용 밑그림을 발표한 것은 어떤 저희가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했다는 사실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야말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서 앞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금융위원장님이나 감독원장님 다 깊은 고민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큰 줄기를 잡아서 지금 쭉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런 맥킨지 보고서 이 외국의 외국 연구기관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국 연구기관이 떨렁 자기들이 연구한 것이라고 해서 아예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가지고 마치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몰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신중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 네, 제가 알기에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논의하는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맥켄지 보고서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혹은 전문가와 현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 그러긴 한데 확정되지도 않고 방향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섣불리 언론에다 발표해가지고 조선업 경쟁력이라든지 해외 경쟁업체에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국부가 유출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그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옳지 못하다 이 예민한 시기에 이거 우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흘린 내용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맥켄지 보고서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국민 경제적으로 앞으로 조선 산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미칠 수 있는 관련된 사항을 아주 정밀하게 짚어서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무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누가 다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맥킨지 보고서 한 장이 나와가지고 온통 조선업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떨게 하는 것은 결코 조선업을 위해서도 또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좀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효과도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로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인들, 즉 채권단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이런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번에 이 생각합니다. 맥킨지 보고서 유출해보던 발표, 언론에 나온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예, 아직 내용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를 근거로 우리가 아직 판단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RG 문제, 리펀드 기랜트 문제 이 부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감독원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이 부분도 이 중소, 중견 조선소들 자꾸 이게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중은행 절대 문 닫아버리고 안 해주는데 우리 그 국책은행이라도 정책금융위에서라도 좀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야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소중견기업들. 네, 사업성을 감안해서 은행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과거에 조선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행의 부담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만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국감 때 질의 답변했던 주요 제도 개선 사항 4가지 정도 하고요. 집행 사항 1가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그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어제 수정본이 재배포돼 가지고 금융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적정하고 현 국면상 아주 지혜로운 처사로 인정이 됩니다. 어제 배포한 그 설명서를 우리 정무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그 보수환수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임원 보수환수제를 반영한 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도와 관련해서도 같이 좀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법 네. 개정안을 제출하셨으니까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업체 그 14년간 교육세 미납된 분 관련해서 그 뒤 후속에서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그 뒤에 그 우리 금융위원장이 만 계실 때 산하모니하고 러시안 캐시 대표이사들이 나와가지고 예, 긍정 검토의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요. 예,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징수권 시효만 따져가지고 어디까지 받을 거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세무당국하고 소속이 예. 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예. 그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세원을 발굴해줬는데 저 세금을 안 걷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업체의 과도한 그 최고금리, 평균금리나 최고금리나 연체금리나 똑같이 27.9%를 적용하고 있는 이거는 너무 그동안 해먹을 만큼 너무 많이 해먹었고 이제 크게 좀 손볼 때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정무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관한 한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손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한번 의논을 해 주시죠. 예, 대부업체 금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34.9에서 27.9%로 낮췄고요. 그마저도 너무 높은 겁니다. 금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세계 주요 국가의 최고금리 이자 제한 상한선 제가 보기에는 주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건 10% 이상 높습니다. 앞으로 의논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상호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설정액의 10%를 전체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호금융, 서민금융업체, 금융기관으로서 좀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네,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을 놓고서 정합성 여부를 갖다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 좀 했고요. 앞으로 큰 제도 개선 과제로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현대는 신용등급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신분제 사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 구조가 되어 있다. 상환을 잘하는 성실성을 기준으로 배점을 더 줘야 되는데, 상환을 잘 하더라도, 신용등급은 갈수록 내려가는 늪에 빠지는 거죠. 대부업체 저축은행 같은 데는 신용등급이 한 번만 이야기해도 3단계나 내려갑니다.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전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고금리에 성실한 상환을 하더라도 이 고금리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업체들은 선진기법인 양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영업 비밀 이런 말들도 어찌 보면 좀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좀 전면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서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12사의 그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폭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예.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대행수수료 대기업에게는 무려 3천억을 환급을 해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금감 원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대기업에게 환급시켜준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0.8% 3천억씩이나 환급해주면서 신용카드 회사는 맨날 이익이